호텔 정문 계단. 경호원 2명이 68세 재벌 회장의 휠체어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퀴가 계단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위험해요. 휠체어가 심하게 기울었고 회장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허리와 다리에 강한 충격이 갔어요. 회장님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바로 그때 점심 도시락을 들고 오던 제 딸 소희가 그 광경을 봤어요. 잠깐만요. 5초만 주세요. 딸은 본능적으로 뛰어들어 회장님 무릎 뒤 오금 부분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외할머니가 가르쳐준 바로 그 침술급소를 1초, 2초, 3초, 4초, 5초.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8년 만에 회장님의 발끝이 미세하게 떨린 겁니다. 하지만 이 5초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카들은 제 딸을 보건소에 고발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벌금 300만 원. 28살 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됐고 50살인 저는 3년 일한 간병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28살 평범한 간호조무사가 가진 손끝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6.25 전쟁 때부터 외할머니가 숨겨온 이 침술은 어떻게 68년 만에 재벌 회장을 걷게 만들었을까요? 5년 후 이 5초의 기적은 1000명의 환자에게 전해져 200명이 다시 걷게 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억울했던 사람들이 결국 인정받는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따뜻한 인사가 닿는 것 같아 참 행복해집니다. 그럼 이제 계단에서 일어난 그 운명적인 5초부터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호텔 30층 보조 침실. 창문도 반쪽짜리고 침대도 좁았지만 3년 동안 이곳이 내 집이었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죠. 그저 회장님 방 옆에 붙어있는 대기실이었으니까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50세. 거울 속 여자는 생각보다 늙어 보였어요.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입꼬리는 항상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간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색 상의에 검정 바지. 매일 똑같은 옷,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장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태만 회장님, 68세. 태강그룹을 이끄는 재벌이지만 새벽의 회장님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자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회장님은 눈을 뜨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아침 인사도 없이 그저 침묵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나는 침대 옆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팔로 제 목을 감싸게 한 뒤 천천히 휠체어로 옮겨 앉혔어요. 68세 남자 노인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 어깨에 실렸습니다. 세수하시겠습니까? 응. 단 한 글자. 그게 아침마다 듣는 전부였습니다. 화장실로 휠체어를 밀고 가서 세면대 앞에 세워두고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회장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이마, 뺨, 턱, 목덜미까지. 마치 큰 아이를 돌보듯이요. 면도는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해. 다시 한마디. 나는 면도기를 들고 회장님의 턱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하는 일이지만 여전히 긴장됐어요. 혹시라도 베이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면도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빗겨드리고 모든 게 기계적으로 반복됐습니다. 회장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거나 수고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이지,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걸까? 아니면 그냥 움직이는 가구로 보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월급 250만 원. 딸 소희 병원비며 반지하 월세며 공과금까지 내려면 이 일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오전 8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호텔 주방에서 올라온 죽과 반찬들을 회장님 앞에 차려드렸어요. 드십시오. 회장님은 여전히 말없이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나는 옆에 서서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살폈습니다. 서 있는 게 힘들었지만 앉을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간병인은 서 있어야 했으니까요. 강미정 씨. 갑자기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3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일이었어요.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외부 일정이 있어. 계열사 준공식 5시쯤 돌아올 거야. 알겠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가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약을 챙겨드리고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넓은 거실 창가에 휠체어를 세워두면 회장님은 혼자 서류를 보시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셨어요. 나는 그 사이 침실 청소를 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실을 닦고 바닥에 진공 청소기를 돌렸어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구석구석 닦아내는 동안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50살인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딸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지금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죠. 비정규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위치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회장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낮잠을 재우고 나는 잠시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점심 도시락 깜빡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가져다 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엄마가 나중에 가져다 줄게. 하지만 딸은 이미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에요. 제가 퇴근하면 바로 갈게요. 엄마도 저녁 드세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이렇게 착한지. 퇴근하면 피곤할 텐데 엄마 도시락 때문에 멀리까지 오겠다니. 오후 4시 반 회장님이 외부 일정을 위해 나가셨습니다. 경호원 4명이 휠체어를 에워싸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나는 30층에 남아서 회장님 돌아오실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5시 반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호텔 앞이에요. 어디로 가면 돼요? 나는 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와. 엄마가 1층으로 내려갈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간병복 차림에 피곤한 얼굴. 저녁 때쯤 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어요. 50살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또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층 로비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경호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휠체어가 계단에서 바퀴가 걸렸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니 휠체어가 계단 중간에 기울어진 채 멈춰 있었어요.
회장님은 몸이 앞으로 쏠린 채 손만 떨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다급하게 휠체어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회장님의 허리와 다리에 충격이 간 뒤였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숨을 헐떡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달려왔습니다. 소희였습니다. 내 딸이 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채 경호원들을 지나쳐 회장님 뒤로 돌아갔어요. 소희야, 안 돼. 내가 외치려는 순간 소희의 손이 이미 회장님의 무릎 뒤로 뻗어 들어갔습니다. 죄송해요. 금방이에요. 딱 5초면 됩니다. 소희는 양손으로 회장님의 무릎 뒤 오금 부분을 강하게 눌렀어요. 외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침술 급소를 1초, 2초, 3초. 회장님은 처음엔 신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3초가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4초, 5초. 소희가 손을 뗐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끝이 움직였어요. 정문 아픈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68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회장님의 발끝이 지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내 딸이 지금 뭘 한 거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층 좁은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오후에 있었던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회장님 무릎을 눌렀던 그 5초, 그리고 회장님의 발끝이 움직였다는 그 말. 68년 만에 처음입니다. 회장님은 그렇게 중얼거리셨어요. 경호원들도 호텔 직원들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님의 다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딸의 팔을 잡고 황급히 직원 출입구로 갔어요. 도시락을 받아들고 소희를 돌려보냈습니다. 소희야, 빨리 가.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엄마, 근데 회장님이 가라니까? 나는 왜 그렇게 다급했을까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저 5초가 우리 모녀에게 좋지 않은 일을 가져올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6시 평소처럼 회장님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복도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서준호 부회장 42세과 서민호 부회장 39세. 회장님의 조카들이었습니다. 강미정 씨, 준호 부회장이 차갑게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어요. 부회장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방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른 간병인이 담당할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인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대기하고 계세요. 민호 부회장이 거들었어요. 두 사람은 내 대답도 듣지 않고 회장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장님을 돌봤는데 갑자기 들어가지 말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오전 9시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미정 씨, 지금 바로 인사팀으로 올라오세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간병복을 여미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인사팀 회의실. 2명의 직원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강미정 씨, 어제 오후 5시 30분경 호텔 정문에서 있었던 일 알고 계시죠? 네. 회장님께서 외부 일정 마치고 돌아오시던 중
계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강미정 씨의 가족이 나타났고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소희 씨, 28세, 강미정 씨의 딸로 확인됩니다. 이 사람이 회장님께 무단으로 접근했고 허락도 없이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 딸은 그냥 도와드리려고. 강미정 씨, 인사팀장이 날카롭게 끊었어요. VIP께 허가 없이 접근하는 것은 중대한 보안 위반입니다. 더구나 의료행위로 의심되는 접촉을 했다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근육을 풀어드린 것뿐이에요. 그게 의료행위 아닙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사팀장은 차갑게 서류를 밀었어요. 강미정 씨, 가족의 보안 규정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됩니다. 잠깐만요. 나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진 적 없고 회장님을 정성껏 돌봤어요. 저희 딸도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회장님이 다치신 것 같아서 도와드린 거예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3년이에요, 3년.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의도와 상관없이 VIP 동선 방해는 보안 위반입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인사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용히 정리하고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68세 노인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챙기고 밤에도 이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는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월급 250만 원이 끊기면 딸 소희 병원비는, 반지하 월세는, 공과금은,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어떻게 말하지? 엄마가 잘렸다고? 내가 회장님 도와준 게 문제가 됐다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준호 부회장과 민호 부회장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나를 보더니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는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형, 이제 괜찮아? 응. 삼촌이 저 여학생한테 관심 보이기 전에 끊어놨어. 잘했어. 만약 삼촌이 저 애 때문에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 입지가 흔들리지.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 그래서 나를 자른 거구나. 회장님이 딸 때문에 희망을 가질까봐. 회장님이 다시 걷게 될까봐 두려워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재벌 조카들 권력 싸움에 휘말리면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오후 3시, 나는 30층 내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 세면도구, 딸이 보내준 편지 몇 통이 전부였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방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어요. 회장님 방 앞을 지날 때 문틈으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새로운 간병인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준호 부회장 목소리였어요. 강미정 씨는?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했습니다. 내가 허락했나? 삼촌, 어제 그 일은 보안상 큰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까지. 나는 괜찮다고 했어. 삼촌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알았어. 회장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3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월급이라도 받으면서 딸 뒷바라지 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30층 숫자가 점점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호텔 밖으로 나갔어요.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50세,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여자. 가방 하나 들고 호텔을 나서는 내 모습이 초라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퇴근했어요. 저녁 뭐 드실래요? 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안 받아요? 소희야. 네, 엄마.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엄마가 해줄게. 엄마 목소리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딸한테 어떻게 말하지? 내가 회장님 도와준 게 문제가 돼서 엄마가 잘렸다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늘은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50세 여자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소희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좁은 방, 낮은 천장, 반쯤 땅에 묻힌 창문. 3년 전에도 살던 이 집, 그리고 3년 뒤에도 여전히 이 집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딸의 맑은 눈이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희야, 앉아봐. 엄마. 엄마가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순간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어제 정문에서 있었던 일, 딸이 회장님을 도와준 것,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어 내가 해고당했다는 것.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회장님 도와드린 게 엄마 해고 이유가 됐다고요? 소희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쓸데없이. 딸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사람 도운 것뿐이야.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딸은 계속 울었어요. 28살 딸이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 10시쯤 우리는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어요. 말없이 면발을 입에 넣는 동안 현실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월급이 끊기면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어요. 딸의 병원 계약직도 언제 끊길지 모르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미정 씨,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강미정 씨와 따님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일 저녁 7시 호텔 30층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해고됐는데요. 회장님의 사적인 만남입니다. 걱정 마시고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회장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대. 다음 날 저녁 7시, 우리 모녀는 다시 호텔 30층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지나 회장님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거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회장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나와 딸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강미정 씨 해고된 거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68세 재벌 회장이 50세 간병인에게 죄송하다고? 제 조카들이 임의로 처리한 겁니다. 제가 미처 막지 못했어요. 회장님. 하지만 오늘 두 분을 부른 건 사과하려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은 딸을 쳐다보셨어요. 강소희 학생, 어제 당신이 제 무릎을 눌렀을 때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끝이 움직였습니다. 딸은 숨을 죽였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걸 한 겁니까? 저는 외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침술이요. 침술? 네. 외할머니는 6.25 때 야전병원에서 침술로 부상병들을 치료하셨어요. 정식 면허는 없으셨지만 손끝 감각이 특별하셨거든요. 딸은 가방에서 낡은 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풀어보니 은침통이 나왔어요. 이게 외할머니가 쓰시던 침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은침이에요. 회장님은 은침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셨어요. 강소희 학생, 부탁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68년 동안 수십 명의 의사가 포기한 제 다리를요. 하지만 저는 한의사 면허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5초 만에 제가 68년 동안 느끼지 못한 감각을 깨웠어요. 제발 시도라도 해주십시오. 68세 재벌 회장이 28세 젊은 여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소희야, 내가 결정해. 딸은 한참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괜찮습니다. 시도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의료실 준비해. 그리고 강미정 씨, 당신은 복직시키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조카분들이. 제가 회장입니다. 제 결정에 조카들이 간섭할 수 없어요. 회장님은 나를 똑바로 보셨어요. 강미정 씨 3년 동안 저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셨는데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저를 치료하는 동안 강미정 씨는 옆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믿는 건 의사들이 아니라 3년 동안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본 당신입니다. 그날 밤부터 딸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실에서 회장님은 침대에 앉으셨어요.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리시자 가늘고 힘없는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종아리를 만져봤어요. 회장님, 무릎 뒤 위중혈, 발목에 골륜혈, 모두 막혀 있어요. 68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아서 경락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외할머니 방식대로 해볼게요. 먼저 손으로 급소를 풀어드린 다음 침을 놓을게요. 딸의 손이 회장님의 무릎 뒤를 눌렀습니다. 5초, 10초, 30초. 회장님은 처음엔 신음을 흘렸어요. 하지만 곧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따뜻해. 다리가 따뜻해집니다. 나는 의료실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3년 동안 매일 회장님 몸을 닦아드렸지만 저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이제 침을 놓겠습니다. 딸은 은침통에서 가느다란 침을 꺼냈습니다. 외할머니 침입니다. 아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딸의 손끝에서 은침이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무릎 뒤, 허벅지, 종아리에 들어갔어요. 침이 들어갈 때마다 회장님의 다리가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딸이 침을 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회장님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강소희 학생,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물었어요. 엄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넌 68세 할아버지한테 희망을 주고 있어. 하지만 가슴 한편은 불안했어요. 조카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 모든 게 조용히 끝날까? 둘째 날 저녁, 딸은 다시 의료실로 왔습니다. 나는 복직 후 다시 회장님을 돌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준호, 민호 부회장이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삼촌, 정말 저 여학생한테 치료받으시는 겁니까? 준호가 회장님 방에 들어와 물었어요. 그래.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문제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내 몸이야.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나가봐.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호는 입술을 꾹 깨물고 나갔습니다. 저녁 7시 딸이 도착했어요. 회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소희 선생. 회장님은 딸을 선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28세 젊은 여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호칭이었습니다. 딸은 회장님의 다리를 다시 만져봤어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무릎 뒤가 덜 굳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오늘은 더 깊은 곳에 침을 놓을게요. 딸의 손에서 은침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긴 침이었어요. 회장님, 이번엔 좀 아프실 거예요. 참아주세요. 침이 들어갔습니다. 무릎 뒤 깊은 곳, 허벅지 안쪽, 종아리 중앙. 회장님은 이를 악물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나는 수건을 들고 다가가 회장님 이마를 닦아드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계속해요, 소희 선생. 15분이 지났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회장님은 눈을 감고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발가락 하나가 꿈틀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확실하게 움직였어요. 의료실에 함께 있던 젊은 재활의사가 외쳤어요. 엄지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뜨고 자신의 발을 쳐다보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회장님. 신경이 깨어나고 있어요. 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외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딸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치료가 끝나고 회장님은 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소희 선생, 당신 외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분의 침수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당신이 정식 한의사가 되어서요. 딸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의대 학비가 없어서 제가 되겠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요. 회장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졸업 후 제가 만들 재활센터에서 일해주세요. 저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딸은 눈물을 흘렸어요. 셋째 날. 이날은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딸은 회장님의 발목에 침을 놓았어요. 회장님, 오늘은 발목을 돌려보세요. 회장님은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발목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회장님은 말을 잃으셨어요. 68년 만에 자신의 의지로 발목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되고 있어요, 회장님.
정말 되고 있어요. 재활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기록했어요. 신경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회장님을 돌보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희망에 찬 얼굴, 살아있음을 느끼는 얼굴. 치료가 끝나고 회장님은 혼자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딸이 내게 말했어요. 엄마, 나 무서워. 왜?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이게 꿈 같아서. 혹시 무너질까봐. 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하지만 나도 불안했어요. 복도 끝에서 준호와 민호 부회장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조카들은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안팀장이 내게 말했어요. 강미정 씨, 조심하세요. 부회장님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잘 모르겠지만 강소희 씨를 보건소에 신고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딸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잘릴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그만두자. 위험해.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회장님이 곧 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고발당하면. 괜찮아요, 엄마. 외할머니가 평생 숨어서 침을 놓으셨잖아요. 저는 떳떳하게 할 거예요. 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오전 9시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소희 씨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출석 요구합니다. 딸은 병원 일을 마치고 보건소로 갔어요. 나도 함께 갔습니다. 보건소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강소희 씨, 한의사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없습니다. 그럼 의사 면허증은? 그것도 없습니다. 무면허로 태강그룹 서태만 회장에게 침술 시술을 한 게 맞습니까? 네, 하지만 의료법 위반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회장님이 68년 동안 걷지 못하셨는데 동기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법입니다. 담당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신고인이 서준호 씨, 서민호 씨, 피해자 가족이군요.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건소를 나왔어요. 딸은 걸으면서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벌금 내야 돼. 500만 원. 우리 어떻게?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어떻게 한단 말인가. 500만 원. 우리한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딸이 일하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소희 씨, 원장님이 부르십니다. 딸은 병원으로 갔고 30분 뒤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병원에서 잘렸어. 무면허 의료행위 한 사람은 병원에 둘 수 없대. 5년 동안 일한 병원이었어요. 비정규직이지만 그래도 월급이 나왔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딸도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반지하 집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보건소 출석 통지서와 병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아니야.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사람을 살렸어. 68세 할아버지한테 희망을 줬어. 그게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우리
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는 울면 안 되니까. 다음 날 아침 호텔로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 전속 간병인 딸이 무면허 의료행위래. 보건소에 고발당했대. 부회장님들이 고발했다던데? 나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님 방으로 갔어요. 회장님은 창가에 휠체어를 세워두고 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강미정 씨, 앉으세요. 네, 앉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소희 선생이 보건소에 고발당한 거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 조카들이 한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나서겠습니다. 변호사를 붙이겠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회장님도 곤란해지실 텐데. 괜찮습니다. 소희 선생은 저를 살렸어요. 제가 지켜야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준호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삼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변호사를 붙인다고요? 그래. 삼촌, 저 여학생은 범법자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어. 삼촌이 괜찮으시다고 법이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만약 삼촌이 저 여학생 편을 드신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위협하는 거야?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셔야죠. 무면허 의료행위를 두둔하는 회장이라는 소문이 나면 나가. 삼촌, 나가라고 했어.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호는 입술을 꾹 깨물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장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강미정 씨, 미안합니다. 제 가족이 당신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회장님,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어요. 50년 인생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지키려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보건소에서 또 연락 왔어요. 내일 2차 조사 받으러 오래요. 알았어. 엄마가 같이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두운 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을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보건소 조사는 계속됐고 딸은 매일 출석했어요. 변호사가 붙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합니다. 벌금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딸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장님이 조카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삼촌, 저 여학생 치료 당장 중단하십시오. 준호가 회장님 방에 들어와 말했어요. 싫어. 삼촌, 회사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큰일입니다. 내 다리가 더 중요해. 68년 만에 움직이고 있어. 포기할 수 없어. 삼촌, 나가. 준호는 분노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민호와 만난 준호는 나를 지나치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강미정 씨, 당신도 공범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으니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까지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나를 불렀어요. 강미정 씨, 제 개인 금고 열쇠 좀 가져다 주세요. 네, 회장님. 금고를 열자 회장님은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소희 선생한테 전해주세요. 벌금 내는데 쓰라고요.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조카분들이 더 화내실 텐데. 상관없어요. 회장님은 단호했어요. 소희 선생은 저를 살렸어요. 제가 갚아야죠. 나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건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왔어요. 강소희 씨 벌금 300만 원 부과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유사행위 시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300만 원. 원래는 500만 원이었는데 줄어든 거였어요. 회장님이 붙여준 변호사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돈이었어요. 그날 저녁 딸과 나는 회장님 방으로 갔습니다. 회장님, 벌금 결정 나왔습니다. 알고 있어요. 300만 원이죠? 네. 회장님께서 주신 돈으로 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셨어요. 소희 선생,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네, 회장님. 내일 제가 서보려고 합니다. 순간 딸과 내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님,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준비됐어요. 4일 동안 소희 선생 덕분에 다리가 깨어났어요. 이제 시도해 볼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시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68년 만에 처음 서는 거니까요. 회장님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의료실. 젊은 재활의사, 간호사 2명, 딸 그리고 나 모두 모였어요. 한가운데에는 보행 보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어요? 딸이 물었어요. 네. 회장님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으셨습니다.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시고 맨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딸은 회장님 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지점을 눌러드릴게요. 5초 동안 집중해 주세요. 딸의 손이 회장님의 무릎 뒤를 감쌌어요. 그리고 강하게 눌렀습니다. 1초, 2초, 3초. 회장님의 허벅지에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됐어요. 4초, 5초. 이제 보조기를 잡아보세요. 재활의사가 보행 보조기를 회장님 앞으로 밀어줬어요.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으셨습니다.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팔에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려 했어요. 무릎이 조금 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꺾였어요. 회장님은 다시 침대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실패했어요. 의료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숙이신 채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딸이 회장님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할 수 있어요. 방금 무릎이 펴졌잖아요.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 돼요. 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은 딸을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다시 해보자. 딸은 다시 무릎 뒤를 눌렀어요. 이번엔 더 강하게, 더 깊숙이. 힘이 모이는 걸 느껴보세요. 다리로 내려가는 걸요. 회장님은 눈을 감고 집중하셨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허벅지를 타고 무릎까지 내려갔습니다. 종아리를 거쳐 발목까지. 이제요. 회장님은 다시 보조기를 잡으셨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양팔에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시고 무릎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접히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재활의사가 숨을 죽이며 말했어요.
회장님은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다리에 체중을 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엉덩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완전히 섰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다리로. 회장님은 말을 잃으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서 계세요. 정말로 서 계세요.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딸도 울었어요. 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68년의 간절함이, 4일의 기적이 이 순간 완성된 거였어요. 30초쯤 지났을 때 회장님의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앉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회장님은 천천히 다시 침대에 앉으셨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됐어. 내가 섰어. 그날 밤 호텔은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섰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준호와 민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민호는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안팀장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미정 씨, 부회장님들이 내일 이사회를 소집했답니다. 이사회요? 네. 회장님 건강 문제로 긴급회의를 연다고요. 가슴이 불안했어요. 그날 오후 회장님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내일 이사회 나도 참석한다고 전해. 회장님, 하지만 부회장님들이 소집한 회의인데. 상관없어. 내가 회장이야. 다음 날 오후 3시 태강그룹 대회의실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딸도 회장님 말씀대로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엄마, 우리가 여기 있어도 돼요? 회장님이 오라고 하셨어. 3시 정각. 준호와 민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회장님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회장님께서 최근 무면허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으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따라서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회사를 위해 회장님께서 당분간 요양에 전념하시는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어요. 서태만 회장님이 걸어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잡고 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다리로 걷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저게 회장님이 걷고 계세요.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와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은 단상까지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약 10m 거리. 중간에 한번 멈춰 숨을 고르시고 다시 걸으셨어요. 마침내 단상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재활의사가 보조기를 치우고 회장님이 의자에 앉도록 도왔어요. 회의실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마이크를 켰어요.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6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다리로 서본 적이 없었어요.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은 회의실 뒤편을 쳐다보셨어요. 우리가 앉은 곳이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강소희 선생 덕분입니다. 모든 시선이 딸에게 쏠렸어요. 딸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 선생은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전통 침술로 저를 치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는 설 수 있게 됐고 오늘 이렇게 걸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희 선생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소에 고발당했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소희 선생의 어머니 강미정 씨도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조사 결과 이 모든 일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준호와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서준호, 서민호. 내 조카들이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삼촌,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삼촌 건강을 걱정해서. 앉아.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강했어요. 보건소 신고서에 너희 이름이 있어. 강미정 씨 해고 지시도 너희가 했지. 인사팀이 자백했어. 준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뿐인가? 어제 내 금고를 확인했어. 내 인감이 사라졌더군.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인감을 위조해서 뭘 하려고 했지? 경영권 이양 서류라도 만들려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촌, 그건 법무팀 신입 직원이 자백했어. 너희가 5천만 원 주고 인감 위조를 시켰다고.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어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위조된 경영권 이양 서류였어요. 서준호, 서민호. 인감위조, 문서위조, 무고죄. 너희는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삼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너희가 져버렸지.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준호와 민호를 에워쌌어요.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회장님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강미정 씨는 오늘부로 제 개인 비서로 임명합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강소희 선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으로 한의대 진학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우리 회사가 설립할 재활센터 센터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딸은 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나도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했던 날들, 두려웠던 시간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이겼어요. 회장님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기 없이 혼자서 걸으셨어요. 비틀거렸지만 걸으셨어요. 회의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회장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셨어요. 소희 선생, 일어나 줄래요? 딸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기적을 만든 28세 여자와 기적을 경험한 68세 남자. 회의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50세인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모녀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는구나. 5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서울 강남구 새로 지어진 태강 한방재활센터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5층짜리 현대식 건물. 1층 로비에는 대형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강 한방재활센터. 설립자 서태만. 센터장 강소희 한의사. 부설 박순덕 전통침술연구소. 나 강미정. 이제 55세. 태강그룹 회장 개인 비서 5년 차입니다. 오늘도 나는 정장을 입고 회장님 차에 동승했어요. 더 이상 간병복이 아니라 깔끔한 정장이었습니다. 강 비서, 오늘 스케줄은? 73세가 된 서태만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기자간담회, 오후 4시 소희 원장님 진료 예약되어 있습니다. 요즘 무릎이 또 뻐근해서 소희 원장님 침이 필요해요.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혼자 걸으실 수 있었어요. 5년 전 그 기적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차가 센터 앞에 멈췄어요.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나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강비서, 이제 괜찮아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센터 로비로 들어서자 환자들과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비서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월세 걱정하던 50세 간병인이 지금은 재벌 회장의 개인 비서가 되어 월급 800만 원을 받고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갖게 됐으니까요. 3층 센터장실. 문을 두드리자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하얀 가운을 입은 33세 강소희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회장님. 딸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책상 뒤 벽에는 한의사 면허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의사 면허증. 성명 강소희. 면허번호 J2023-XXXXO. 그 옆에는 외할머니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낡은 한복을 입고 은침통을 든 모습. 회장님, 오늘은 무릎 뒤 위중혈이 또 뭉쳤죠? 제가 바로 알아요. 역시 소희 원장님은 외할머니를 닮았어요. 회장님은 치료대에 앉으셨어요. 딸은 외할머니가 남긴 은침통을 꺼냈습니다. 5년 전 그 은침통이었어요. 회장님, 조금 아프실 거예요. 괜찮아요. 익숙합니다. 딸의 손에서 은침이 나왔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무릎 뒤 정확히 위중혈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나는 치료실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5년 전 무면허로 숨어서 치료하던 딸이 이제는 정식 한의사가 되어 떳떳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15분 뒤 치료가 끝났어요. 회장님,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소희 원장님. 회장님은 일어나서 창밖을 보셨어요. 소희 원장, 다음 달에 2호점 오픈하죠? 네, 회장님. 강북의 박순덕 한방센터 문 엽니다. 외할머니 이름으로요. 네. 외할머니가 평생 무면허로 숨어서 침을 놓으셨는데 이제 외할머니 이름으로 센터를 여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외할머니, 6.25 때 야전병원에서 침술로 수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정식 면허 없이 평생 숨어 살아야 했던 분. 그 외할머니의 이름이 이제 센터 간판에 걸리는 거였어요. 강비서. 회장님이 나를 불렀어요. 네, 회장님. 5년 전 그날 기억나요? 호텔 계단 앞에서 소희 원장님이 제 무릎을 눌렀던 그 5초요. 기억합니다. 그 5초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68년 만에 처음 걸었고 지금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을 거예요. 회장님은 나를 똑바로 보셨어요. 그리고 강비서 인생도 바꿨죠. 50세 간병인에서 개인 비서가 되었고 따님도 정식 한의사가 되었고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오후 6시 센터 강당. 개원 5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환자들과 가족들,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장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년 전 이 센터를 열 때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을 쳐다보셨습니다. 그 희망은 강소희 센터장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센터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중 200명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강당이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과 3대에 걸쳐 이어진 손끝의 기술에서 시작됐어요. 회장님은 딸에게 손짓했어요. 소희 센터장, 앞으로 나오시죠. 딸은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소희 센터장, 한마디 해주시죠. 딸은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침수를 배운 평범한 사람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5년 전 저는 비정규직 간호조무사였고 엄마는 계약직 간병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지하에서 월세 걱정하며 살았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저는 한의사가 됐고 외할머니 침수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됐어요. 딸은 눈물을 닦았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5초만 있어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환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나는 객석에 앉아서 그 광경을 봤어요. 5년 전 호텔 계단 앞에서 시작된 5초. 딸이 68세 회장님의 무릎을 눌렀던 그 5초가 우리 모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50세 간병인이 55세 개인 비서가 됐고 28세 무면허 침술사가 33세 정식 한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할머니가 평생 숨겨야 했던 침술이 이제 세상의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사람들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엄마, 딸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소희야,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야경을 봤어요. 엄마,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넌 외할머니 꿈을 이뤘어. 그리고 엄마도 처음으로 인정받고 살고 있어.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어요. 외할머니, 보고 계세요? 소희가 외할머니 침수를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내일도 누군가의 5초가 되어줄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줄 거예요. 5년 전 호텔 계단에서 시작된 5초, 68세 재벌 회장과 50세 간병인, 그리고 28세 딸이 만난 그 5초, 그 5초는 이제 외할머니의 침수를 3대가 이어온 손끝의 기적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였어요. 희망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한 사람의 5초가 다른 사람의 평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했던 50세 간병인과 28세 딸이 결국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지만 끝내 빛을 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신지, 이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가 서로에게 닿는 것 같아 참 행복해집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